자,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것은 자, 주로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인 양분을 합성하는 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등 과정 2학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까지 가장 많이 보게 될 화학식 중 하나가 바로 이 광합성식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바탕으로 요렇게 광합성 화학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실 만합니다. 뭐?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하고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빛에너지가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식물의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실제 식물은 이렇게 만들어낸 포도당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당은 뭐로 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라고 했는데 엽록체라는 말이 있고 엽록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엽록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얘네들이 엽록소는 엽록체에 들어있는 일종의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엽록소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붉은색과 푸른색을 흡수하게 됩니다. 오케이? 실제로 식물이 광합성할 때 초록색의 빛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RGB 중에. 오케이? 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죠. 초록색 나뭇잎은 초록색 빛을 뭐 한다? 반사시켜 버린다. 흡수하는 건 뭐다? 빨강과 파랑만 흡수한다. 그리고 엽록체는 결국 엽록소에서
흡수한 빨간과 파란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자,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저 옆에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면 어떻다?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런 그래프를 띄게 되고요. 동일하게 빛에너지의 경우도 어떻다? 빛의 세기에 대한 광합성량을 보시면 동일하게 일정 계통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스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고요. 물은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증산작용의 도움으로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잎까지 옮겨와지겠죠. 오케이? 요렇게 해서 우리는 광합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요거 일단 정리해 주세요. 자, 광합성과 관련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를 탄산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하잖아요. 그지? 자, 탄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성을 말하는 거고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은 산성일 때 노랑, 중성일 때 초록, 염기성일 때 파랑을 띠는데 원래 BTB 용액 자체 색깔이 파랑이에요. BTB라는 게 브로모티몰 블루입니다. 원래 파란색이야. 그런데 봐봐. 자, BTB에 자, 실험 봐봐. 숨을 불어넣어서 노란색으로 했다는 거는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로 산성이 됐다는 소리죠. 맞지? 여기에 어떻게? A는 그냥 막에 막음.
이걸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실험 장치를 하나를 남겨야 돼요. 우리는 그걸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는 뭐를 넣었다? 물풀을 넣었죠. 검정말. 자, 검정말만 했기 때문에 얘는 뭐를 할 거다? 광합성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얘는 CO2가 감소할 거라서 중성 내지 염기성 쪽으로 색깔이 변해 갈 거예요. 그리고 C는 검정말에 은박지를 막았잖아. 자, 은박지로 빛을 뭐 했다?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얘는 뭘 하게 된다? 호흡을 할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겠죠?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산성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A는 원래 산성이었으니까 노란색 그대로 있을 거고요. B는 중성이나 염기성이 될 거니까 보통 요쯤에 어딘가에 B가 있겠죠. 시간이나 빛을 비춰준 정도에 따라서. 하지만 C는 호흡을 했으니까 계속 산성에 남아있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거 요만큼 마저 정리하세요. 자, 봐봐. 그러면 광합성의 생성물은 자, 바로 옆에 있는 화학식을 보면 나타나죠. 뭐랑 뭐다? 포도당과 산소다. 그지? 자, 첫 번째, 실제로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 최초 합성된 포도당은 자,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포도당이 합성이 되면 녹말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낮에는 염록체에 그냥 저장을 해 두고요. 낮 시간 동안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밤에 포도당이나 설탕의 형태로 전환시켜 보통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지만 설탕의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체관을 통해 각 영양기관으로 이동시켜서 저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저장을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저장이 보통 녹말로 많이 저장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그 다음에 설탕으로 저장하는 거. 사탕수수.
사탕무. 포도당의 형태로 그냥 저장하는 거. 뭐가 있게? 양파.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 땅콩. 깨. 이렇게 우리가 기름 짜는 것들 있죠? 그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로 산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산소 기체는 첫 번째로 식물 자신의 호흡뿐 아니라 생태계를 이루는 다른 생명체들의 호흡 활동에 쓰이게 되는 게 바로 산소 기체가 됩니다. 그럼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날 때는 산소가 많이 나올 거고, 그 산소를 통해서 우리는 살죠. 그지? 그리고 최초에 바다 속에서 생명체가 살게 되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돼서 지구로 쏟아진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원래 생명체들은 바다에 살았거든요. 근데 광합성을 바다 속에서 식물들이 하기 시작하고 산소가 풍부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 산소들이 대기로 방출되고 이 대기에 가득 찬 산소들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존층을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진 뒤에서야 생명체들은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더 많은 종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 요거 저장하고 좀 이따가 그 밑에 있는 실험에 대한 설명 안내 좀 해드릴게요. 정리.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광합성의 첫 번째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의 양분을 합성하게 되고 그 합성한 양분을 통해서 생태계 피라미드 구조가 버텨나가게 되는 거죠. 왜? 결국 누군가는 양분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산소 공급이 있습니다. 숨 쉬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의 거랑 내가 순서를 좀 다르게 하는데 바로 에너지 전환. 무슨 소리냐면 얘가 좀 이제 중요한데 바로 태양의 빛 에너지 자체는 우리 생명체 중에 쓸 수 있는 게 생산자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다? 우리가 말하는 양분이라는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서 먹이 사슬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아까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좀 특이한 거 한 가지 잡아봐.
아까 나왔던 거 두 개 나옵니다. 바로 뭐다? 빛의 세기에 대한 광합성량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그 아까 여기를 뭐라 그랬다? 광투하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아무리 충분해도 다른 재료가 없으면 광합성이 다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동일한 개념으로 뭐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봐도 어떻다? 동일한 형태죠. 왜냐하면 염록소의 양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무한정 광합성을 많이 할 수는 없다고요. 그에 비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로치기 온도인 경우.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런 식으로 그려져. 즉 일정 온도 이상에서 급격하게 떨어져 보이는데, 자, 가장 최대 효율을 보이는 곳. 최대 효율인 곳은 보통 36에서 38도씨고, 급격하게 그 광합성량이 떨어지는 시점.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떨어지는 시점은 40도씨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염록체 혹은 그 안에 있는 염록소 모두 그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즉 살아있는 세포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에 의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효소들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인해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봐. 어릴 때 막 몸에 열오르면 막 생각이나 몸 움직임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돼요. 아파갖고 열이 막 38도, 39도 올라가면 쓰러지지.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는 효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들어가야 돼요. 작동을 해야 된다. 근데 걔네들도 얘네들하고 똑같은 형태인 거야. 40도 이상의 고열에선 익어버려요. 그러면 작동이 된다 안 된다? 그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맞지? 자,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염록체나 염록소의 양 때문에 일정량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수평한 형태를 보이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고온이거나 혹은 너무 저온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고 덥다고 차가운 음료수나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지. 맞지? 왜 배탈이 나느냐?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들을 소화시켜야 될 때 소화효소라는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2학기 단은 시작이 아마 영양소와 소화일 거야. 근데 이 소화효소들도 얘랑 똑같다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자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필기.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 잎에 보면 기공이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기공 세포들로 이루어진 기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기공을 통해 잎에까지 올라온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내뱉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증산작용을 하는 의의는 왜 이 증산작용의 의의는 식물체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그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것들이 물을 상승시키느냐? 첫 번째가 증산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뿌리압 등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삼투현상으로 삼투현상을 통해서 뿌리가 물을 흡수하잖아. 그 흡수된 물은 가느다란 물관의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의 힘을 통해서 쭉 빨아올려 가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잎까지. 그러면 잎에서 광합성하는데 아까 물이 필요했잖아. 그렇게 쓸 만큼 쓰고 남는 물은 뭐 해버린다? 기공을 통해서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기공을 통해서 숲에서 나뭇잎들이 물을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숲에 가면 어때요? 공기가. 아무리 덥고 그런 날이라도 숲에 가면 왠지 공기가 촉촉하지. 시원하고 촉촉하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 증산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증산작용의 이 두 번째는 자,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우리 더우면 뭐 해요? 땀 흘리지. 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처럼 식물도 그 체온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식물 또한 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삼투입니다. 삼투화. 여기 하나 더 삼투화. 식물의 물을 계속 흡수해서 갖다 버리지 않으면 식물 자체의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삼투압을 통해서 뿌리에서 계속 흡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산작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기공 공변세포 저 192쪽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공이란 주로 잎의 뒷면에 위치하고, 왜 뒷면에 위치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구멍이니까 먼지 때문에 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잎의 어디에 위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 뒷면에 위치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대신에 자, 주로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소리다? 수상식물은 앞면에 위치합니다. 뭐 어떤 거 수련이나 개구리밥 이런 거 있지. 물에 떠서 사는 식물들. 걔네들은 뒷면에 기공이 있으면은 증산작용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물에 닿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디에 있다? 잎의 앞면에 기공이 위치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산소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공변세포라는 녀석은 식물의 표피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를 우리는 공변세포라 그러고요. 표피 조직 중에는 유일하게 광합성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광합성을 한다는 소리는 뭐가 있다? 엽록체가 존재한다는 소리고, 이 광합성을 이용해서 기공개폐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일반적인 식물 잎의 단면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통 제일 위에 있는 세포들 한 층 내지 두 층을 우리는 표피 조직이라고 하고, 이 표피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다? 엽록체가 없는 투명한 층입니다. 오케이? 자, 표피 조직 밑에 식물 세포들이 촘촘하게 한 줄 혹은 두 줄로 나열되는 구조가 생기는데, 여기가 뭐냐면 울타리 조직이에요. 이 울타리 조직에서 주로 광합성이 다 일어납니다. 왜? 여기가 윗면으로 빛을 받으니까 여기서 광합성하기 좋겠죠. 그지? 여기 또 세포들이 다닥다닥 나열되어 있잖아. 이 밑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얼기설기되어 있는 해면 조직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 해면 조직이 이렇게 얼기설기되어 있는 이유는 요 사이사이로 뭐가 통과해야 된다? 기체가 통과해야 되는 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뭇잎을 보면 윗면 아랫면 중에 어디가 색깔이 더 진해? 위가 더 진하죠. 초록색으로. 밑은 좀 연하지. 그 차이가 이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관다발이라 해서, 보통 위가 물관, 아래가
체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뭐가 여기에 표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엽록체가 존재하는 요 두 세포를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하고요. 엽록체 존재하는 녀석들만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뚫려 있는 요 구멍이 바로 뭐다? 기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일단 요거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실제로 보면 요 세포 두 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변세포예요. 자, 일부러 지금 두 양쪽을 이제 이렇게 딱 티가 나게 두 개를 다르게 그렸는데, 요 왼쪽의 그림이 닫혀 있는 상태, 요 오른쪽의 그림이 열려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공변세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요 안쪽 부분의 세포벽이 상당히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은 상대적으로 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변세포에는 뭐가 있다? 엽록체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맞지? 물론 당연히 여기 세포 획도 있겠죠. 어딘가에. 맞지요? 자, 그리고 이 공변세포 외에도 요렇게 막 이제 인근에 세포들이 요렇게 연결돼 있겠다. 그지? 맞죠? 물론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각이 잡혀 있겠죠. 식물이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자, 똑같이 핵이 존재하고 엽록체들이 존재할 겁니다. 자, 열릴 때 어떻게 열리느냐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변세포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왜? 녹말이 저장이 되니까. 포도당과 녹말이 생기니까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야. 세포 안의 농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투압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인근의 표피세포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가 광합성을 해서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세포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물이 쭉쭉 들어오게 되면 팽압 증가. 무슨 소리다? 세포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팽팽하게 늘어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 늘어나는데 안쪽의 세포벽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잘 안 늘어나요. 요 기공 안쪽 벽, 요 벽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쪽 벽. 요쪽 벽은 안 늘어나는데 이 바깥쪽 벽은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저렇게 휘어지면서 어떻게? 요 부분에 뭐가 생긴다? 기공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야. 오케이? 즉 늘어나지 않고 바깥쪽 세포벽은 늘어나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닫힐 때는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뭐를 한다? 양분을 수송해내게 되면 농도가 감소하겠죠. 세포 안의 농도가. 맞지? 물은 이미 많이 흡수했는데 안에 저장해놨던 양분을 다 갖다 버렸잖아. 그러면 농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똑같이 삼투압에 의해서 표피 세포로 물을 방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팽압이 감소해서 세포가 펴지겠죠. 그래서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결국 증산작용이 잘 된다라는 말은 기공이 열린다가 되겠죠? 맞지? 기공이 열린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광합성이 잘 됩니다. 자, 광합성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빛의 세기도 많고 기온이 높아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식물 내의 습도, 수분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습도는 낮을 때 잘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불 때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내 수분이 많을 때 잘 되겠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 증산작용이 안 될 때, 기공이 닫힐 때는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정리.